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공부로 머리도 채우고 고양이로 심장에 무리도 주는 시사 프로의 김콜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정치권에서 패스트트랙 전쟁을 치르면서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4건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격렬한 대치는 일단락이 되었지만 그 후폭풍이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펼쳐진 패스트트랙 이 전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라는 아주 큰 맵에서 전쟁을 치렀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전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국지전이 펼쳐졌는데요. 그 각각의 전투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펼쳐졌고 또 그 전투의 승리팀은 무엇을 가져갔는지를 알면 이 전체적인 패스트트랙 전쟁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스트트랙 전쟁을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복잡했던 패스트트랙 정치 상황을 이 한 영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패스트트랙 뜻에 대한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빠르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도 이것만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제일 먼저 법안을 신청을 합니다. 국회의원 10명이 모이면 돼요. 그리고 신청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로 가서 심사를 하고 표결을 해서 다음 법사위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법사위에서도 심사를 해서 이제 마지막 국회로 와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서 하나의 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패스트트랙이란 이 과정에 시간 제한을 둬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살펴볼 이 패스트트랙 전쟁도 이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이 과정을 성사시키려는 자와 그리고 이 단계를 막으려는 자와의 승부, 이렇게 보시면은 패스트트랙 전쟁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당시 치열했던 패스트트랙 전쟁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모든 전쟁에는 미사일 한 방을 쏘기까지 아주 살떨리는 전날 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소란스러웠던 이 패스트트랙 4법에는 총 이렇게 있습니다. 공수처법, 그 다음에 선거법,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2개 법안, 이렇게 총 4건인데요. 자,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근데 이 법의 통과와 또 그것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 민주당, 그 다음에 정의당,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 이렇게 3당은 찬성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는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이 막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의 생각을 정하기 위해서 그 의원들끼리 투표를 합니다. 당론을 정하기 위해서 투표를 한 거죠. 결과는 바로 12대 11.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딱 한 표 차로 이제 이 4개 법안에 합의하기로,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하게
된 거죠. 기존에 찬성하고 있던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이제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왜냐?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죠. 자, 얘기를 잠깐만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네. 신청한 법안은 상임위로 넘어온다고 했죠. 이 상임위에는 각 당을 대표하는 몇몇의 의원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심사를 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사개특위, 정개특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개특위, 정개특위. 이 두 개가 바로 여기 말한 상임위입니다. 네, 이게 늘 있는 상임위는 아니고 이 4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특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만들었다 이런 뜻이지요. 이 사개특위에 총 18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총 5분의 3, 그러니까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뭘 좀 하려고 할 때 보통 과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감안하면 패스트 트랙은 아주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이 좀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18명 안에서 찬성파 의원들이 11명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당론을 찬성으로 정하면서 말이죠. 자유한국당 의원은 7명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네. 18명의 60% 이상. 그러면 10점 얼마가 나오는데 총 11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딱 맞죠? 네. 그러면 상임위 열고 패스트 트랙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셈이지요. 자, 근데 이 역사라는 게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갑니다. 아까 당론 투표 12대 11에서 반대표를 던진 11명 중에 오신환 의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름이 참 많이 거론됐던 분이죠. 이 오신환 의원이 자기가 사개특위에 바른미래당 대표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신환 의원이 자기는 그래도 패스트 트랙 지정에는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겨우 11명을 맞춰놨는데 이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면 이 패스트 트랙 지정의 요건을 갖출 수가 없게 되죠. 자, 아까 바른미래당 투표에서 12대 11로 찬성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는데, 근데 오신환 의원 때문에 또 한 번 이 합의안이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찬성파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시키겠다고 밝힙니다. 사보임. 이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던 말들이라 이제 다들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선수교체입니다. 선수교체.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찬성하는 다른 의원을 넣어서 이 11명을 충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제 선수 교체를 시키겠다고 밝히자 찬성하는 3개의 당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격렬한 반대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안에 반대판 의원의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패스트트랙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 바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찬성당은 찬성당대로, 반대당은 반대당대로 이제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 바야흐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4월 24일 드디어 국회에서 첫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1라운드 1차 격전지는 바로 의사과인데요. 자, 국회가 이렇게 있으면 7층 의사과에서
네, 1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곳이 사보임, 그러니까 선수 교체 명단을 제출하는 사무실입니다. 네. 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카드, 선수 교체 카드를 쓰겠다고 밝히자 다음날 의사과 앞에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이 모여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선수 교체 카드를 막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이 이 의사과 앞에 모인 것입니다. 네. 일종의 오신한 의원 구하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선수 교체 명단을 제출하러 온 보좌진이 네, 이 수비에 막혀 결국 사보임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찬성파와 반대파 간에 살짝 뜻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둘은 같은 당이잖아요. 이때는 그렇게 심한 충돌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전쟁은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2차 격전지로 바로 국회의장실이 됩니다. 2차 격전지부터 전쟁이 이제 가열되기 시작하는데요. 선수 교체를 시도한다는 소식을 들은 자유한국당이 네, 국회의장실로 먼저 선제 공격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만약 혹시라도 사보임이 제출이 되면 그것을 반대해야 된다, 약속해라면서 집단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절차상, 원칙대로 그리고 관례상 제출이 되면은 허가를 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실랑이 끝에 국회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자 네,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이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혈당 쇼크가 오면서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는 일이 벌어졌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던 이미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문 의장을 또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막 쏠리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결국 이날은 의원 교체를 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차 격전지. 역시 사보임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김관영 원내대표를 막기 위해서 여전히 의사과 앞에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이 집결하고 있었죠. 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물리적으로 이 반대파 의원을 뚫을 수 없자 이번엔 기습 팩스 접수를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의사과에 팩스가 접수가 되었고, 자, 병원에 비록 실려가긴 했지만 다행히 자유한국당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병원에서 이 결재를 승인을 함으로 해서 결국 오신한 의원에서 이 합의안에 찬성하는 최이배 의원으로 네,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대표가 교체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는 사보임 카드를 내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막으려는 쪽에서는 의사과 앞에 진을 치면서 서류 제출을 막으려고 했고, 또 이 허가권을 갖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접 쳐들어감으로써 허가 행위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 이 전투에서 바른미래당 찬성파 의원들이 승리를 거두었고, 결국 다시 한번 11명이라는 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의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야 4당 연합군은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는 안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죠. 이제 이 여야 4당 연합군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최소한의 의원수를 확보했으니 이제부터 이 과정을 밟아 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4당 연합군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법안 신청입니다. 법안 신청. 자, 그러면 반대쪽은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법안 신청을 막아야겠죠? 네. 법안 신청을 내려는 쪽과 이 법안을 막으려는 쪽. 2라운드는 이 두
세력의 대결로 이어집니다.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4월 패스트트랙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바로 법안 신청을 내려놓은 쪽과 이를 저지하려는 쪽과의 싸움, 바로 의안과 전투입니다. 의안과는 역시 7층에 있는 국회 사무실이고요. 법안을 신청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자, 법안 신청을 내려면 이쪽에 가야 되니까 당연히 방어하는 쪽에서는 이쪽에 수비 라인을 구축해야겠죠. 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거의 총출동해서 이 의안과 앞에 수비진을 펼치며 섰습니다. 자, 4당 연합군은 이제 이 수비진을 뚫어야 되는데 1차 공격은 바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바로 서류를 직접 들고 이제 의안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엄청난 수의 방어벽을 쌓고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벽을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1차 실패로 돌아갔죠. 자, 2차 공격 바로 이어집니다. 2차 공격은 1라운드에서 좋은 무기로 작용했던 팩스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은 당할 수 없다며 의안과 직원에게 그 팩스 서류를 빼앗고 그리고 팩시밀리 기계를 부수면서까지 서류 접수를 자유한국당이 막아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포기할 수 없죠? 3차 공격은 바로 이메일 공격이 펼쳐졌는데 이것도 역시 의안과 사무실의 컴퓨터를 완전 점거하면서 컴퓨터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법안을 또 한 차례 막아내고 말았습니다. 이거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3차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아주 격렬한 몸싸움과 대치가 이어졌고 소위 빠루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상황으로 인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례가 속출했고 결국 80여 명에 가까운 의원이 현재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포기할 4당 연합군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혹시 성동격서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동쪽을 울리면서 실제로는 서쪽을 친다는 이제 전쟁 병법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서 스타로 치면 셋이 멀티에 드랍십 하나 떨고 가지고 시선을 돌리고 막으로 오게 한 다음 본부대는 본진을 치러 가는 이런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성동격서 전략이 2라운드에서 펼쳐졌는데요. 4당 연합군의 일부는 의안과 이제 자유한국당의 수비벽 앞에 다시 한번 가서 이렇게 막 서류를 낼 것처럼 막 액션을 막 취했습니다. 막 낼 것 말 듯. 자, 그래서 이 대치 상황을 여기에 집중하게 만든 다음 결국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법안을 신청한 거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법안이 신청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철옹성이 너무 단단하니까 이제 현대전의 새로운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이 시도가 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4번째 시도 만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중 한 건의 법안까지 최종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2개는 왜 안 하냐고요? 이 2개는 사전에 미리 했습니다. 결국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으로 나머지 2개 법을 신청함으로써 패스트트랙 4법을 모두 접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정말 힘겨운 대치 상황을 이어가는 와중이었지만 결국 4당 연합군이 이번 라운드에서도 승리를 했고 가장 기본적이자
초기 단계인 법안 신청을 마무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힘겨웠지만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을 득템을 한 거죠. 자, 법안 신청까지 했다면 이제 다음 목표는 뭐가 될까요? 법안 신청을 하면 상임위로 넘어간다고 했죠. 상임위, 사개특위, 정개특위로 이제 법안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기만 하면 되죠. 아까 의원 수도 11명 모두 확보해 놨습니다. 회의만 열고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기 위한 투표만 가면 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또 이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음 벌어질 라운드의 링은 사개특위, 정개특위 앞 회의실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사이버 공격에 허를 찔린 자유한국당은 실망할 시간도 없이 바로 다음 격전지로 옮겨가 새로운 방파제를 짜야 했습니다. 바로 4층에 있는 정개특위 회의실, 또 2층에 있는 사개특위 회의실 앞입니다. 회의를 아예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패스트 트랙 지정 시도 자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야 사당의 이번 퀘스트 미션은 패스트 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를 여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4당 연합군은 지난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자유한국당의 이탈리아 빗장 수비 뺨치는 이 우주 방어를 뚫어내지 못해서 결국 우회 전략을 하면서 공격에 성공을 했죠. 3라운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 앞을 아주 철벽처럼 막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뚫어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26일 패스트 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를 열지조차 못한 채 주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방어에 성공한 자유한국당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주말을 맞이해서 광화문에서 규탄 대회까지 벌였습니다. 4당 연합군은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자, 주말이 지나고 4월 29일 4당 연합군은 새로운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실을 버리고 새로운 회의실을 찾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어떤 곳이든지 의원을 모아서 회의만 열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회의장을 찾기 위한 시도를 펼친 것이죠. 여기서도 아까 사용했던 성동격서 전략을 또 한 번 시전합니다. 이 회의실 앞에서 수비를 갖추고 있는 자유한국당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길을 비켜달라, 문을 열어달라 요청을 하는 와중에 그 방심한 틈을 타서 4당 연합군들이 국회 이곳저곳을 퍼져나가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디서 회의를 개최되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의원들이 총출동해서 새로운 회의장을 찾아 나선 거죠. 일부는 이쪽으로 가고 일부는 또 저쪽으로 가고 국회 전체 산발적으로 흩어지면서 회의가 어디서 열리는지 혼선을 주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른바 여야 어벤져스 어셈블 총집결 작전이 펼쳐진 것이죠. 뒤늦게 낌새를 알아차린 자유한국당은 그 회의장에 찾아갔지만 이미 4당 연합군이 모두 자리에 앉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조금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지만 회의는 진행이 되었고 결국 패스트 트랙 지정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번 3라운드에서도 4당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었고 4건의 법안을 모두 패스트 트랙의 지정에 성공하는 값진 승리의 전리품을 얻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한 주간 뜨겁게 펼쳐졌던 패스트 트랙의 전쟁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난 건 아니고요. 이제 겨우 시작한 겁니다. 법안 신청을 했고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법사위 그리고 다음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되죠. 이 과정도 사실 굉장히 험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안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펼쳐질 전투에 대해서 한번 살짝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법안 신청을 하고 이제 상임위로 넘어가는데 사개특위, 정개특위로 법안이 넘어왔죠. 여기서 표결을 붙여서 넘어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의원수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이 반대파의 반격의 서막이 시작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의 위원장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기 때문이죠. 자, 자유한국당이 법사위 위원장의 힘으로 어떻게 이 법안을 뭉개뜨리려고 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러나 그 시도 자체가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 트랙이 시간만 지나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버티게 되면 결국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 표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밟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에 아주 힘겨운 싸움을 벌였던 겁니다. 자, 문제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시간을 계속 질질 끌면서 패스트 트랙이 허가는 최장 330일을 최대한 끌려고 하면, 물론 이렇게 하려고 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시기가 언제가 되냐면 2020년 3월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한 달 남겨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이때는 과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는 생존 본능과 또 적응 능력 이런 것들이 지구상 그 어떤 생명체들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달리 먹을지 알 수가 없는데 특히 지금도 생각이 다른 이 바른미래당, 네, 이 당이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그때 가서도 어떻게 흩어지고 또 어떻게 줄을 바꿔 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표결까지 이 법안이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변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총선을 한 달 앞둔 이 시기가 굉장히 큰 변수이자 앞으로도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꽤 긴 시간을 활용해서 패스트트랙 전쟁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 모르겠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싸웠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 무엇을 막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는지를 생각하면 그들의 몸싸움이 어느 정도 나름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패스트트랙 지정 전쟁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만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찬성파, 반대파 모두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와 승리자는 어떤 한 정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사안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내 법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싸우나 이 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무엇이길래, 이 법이 왜 필요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예고되길래 이렇게 통과시키는 자와 막으는 자의 싸움이 치열한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사 고향 프로에서 또 친절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믿고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소 긴 영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끝인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 또 혼자만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아주 쉽게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콜라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